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BDC,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화폐와 결제의 미래라고 전망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화요일 보고서에서 CBDC는 화폐의 정의를 바꾸진 않지만 향후 15년간 가치 이전 방법을 바꿔 놓을 것. 그동안에는 메시지 기반이었습니다. 실제 가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이동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추후에 청산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스위프트 또한 메시지 이동 방식이었죠. 그러나 XRP, 즉 ODL을 이용하게 되면 수초나의 자산의 가치가 같이 이동하게 되는 웹3의 결정물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일 수 있다. 이어 중앙은행과 정부가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심장은 바로 리플 XRP, XRP 레저입니다. 리플 XRP의 노일 설계 이유를 하는 거죠. 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소송, 이르면 6월 마무리를 예상을 한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상반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은 법정 공방이 몇 달 내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될 것을 낙관하고 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진행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양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6월 결론이 날 것, 길어도 10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확한 시점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뉴욕 지방법원이 단독 판결을 내리거나 배심원단에 회부될 전망이다. 중요한 거는 모호성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끝나고 명확성이 나와야 합니다. 상품에 대한 명확성, 증권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합의로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겠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어서 리플의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FTX에 $10,000,000 상당 XRP를 빌려줬지만 큰 지장은 없다. 뛸 수도 있겠죠. 원화 금액으로 120억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유동자산의 1%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 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지금 해당 자금이 없어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이 회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유동자산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부실채권 처리를 할지 또는 감가상각을 할지 어느 정도 부분 회수가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참고사항으로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요. FTX의 초기 투자자들은 바로 블랙록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기득권 중에 하나이죠. 블랙록, 블랙스톤, 그리고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유대인 자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기관들과 더불어 블랙록, 소프트뱅크, 쇠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기득권이 다 엮여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들의 의도된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리플도 당연히 이 의도된 작업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미 밑그림은 정해져 있다. 제 개인적인 선상에서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CEO는 SEC와 늘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항상 합의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합의가 가장 좋은 그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승소하거나 패소하게 되면 결국 항소나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가게 됐죠. 합의가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거라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재단, 그리고 리플, GBBC,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암호화폐 솔루션 위에 협력한다. 자, 그러면서 솔라나, 리플,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위원회 등이 기후변화에 대한 암호화폐 솔루션 홍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자, 솔라나, FTX 파산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리라 그런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이미트 리더십,
네트워크로 세계경제 포럼 GBBC 모임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암호화폐 기반 솔루션 사용 가속화를 목표로 관련 비즈니스 사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XRP 레저, 즉 프라이빗 레저이자 어떻게 보면 또 퍼블릭 블록체인이기도 하죠. 사실 많은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용 친화적으로서 개발자 친화적으로서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플록체인들이 검증제에 대한 부분이 150개, 그 부분에서 리플의 총량은 몇 프로 되지가 않죠. 그리고 뭔가 수정을 하기 위해선 2주 동안 80%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탈중앙화냐 탈중앙화가 아니냐, 또한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는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실 기득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시죠? 결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애들이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들의 움직임만 모니터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나가는 부분이고 이미 혈관은 전 세계에 다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이후 호주 거래소에서 XRP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됐다고 파이낸셜 리뷰가 보도했다. XRP 거래량이 급증해서 거래소 법정화폐 마켓 거래량의 82%를 차지하였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독일 디지털은행, 유럽 5개국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 디지털은행 N26이 오스트리아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확대해서 독일, 스위스,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주요 5개국 고객에게도 N26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0억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바로 XRP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XRP, 에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200억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트렌드 연구소 설립자 CBDC 도입은 비트코인 생존을 위협한다. 자, 이런 말이 또 미디어를 통해 나오면 대중들은 헷갈려 할 수가 있겠죠. 미국 트렌드 연구소 설립자 제랄드 클랭트가 기코 뉴스 인터뷰에서 각국이 세계 경제 붕괴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CBDC를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재정 통제력을 확보할 것, 또한 정부가 CBDC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주요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다. 재정 통제력을 확보를 하고 국가 경제, 세계 경제의 붕괴를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CBDC를 가속화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빙고. 그 밑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성입니다. CBDC는 지금의 돈입니다. 유동성의 확보이고요. 돈이고 그 연장선의 확보입니다. 단 소매용 CBDC와 도매용 CBDC로 나누겠죠. 소매용은 직접 결제, 소매용 국가 안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도매용은 일부 기득권 국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거액 결제용, 국경 간 결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리플의 노일 설계 이유이겠죠. 그렇죠?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XRP는 자산입니다. 자, 다시 한번 CBDC, 소매용 CBDC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현재의 돈의 연장선에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자산, 반대편에 있는 지금의 부동산, 주식, 채권, 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자산의 핵심인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각의 토큰들과 자산들입니다. NFT를 포함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IBM 컨설팅 수석 파트너, CBDC는 돈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은 임시 방편이다. 이 부분 또한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다. CBDC가 돈의 미래라는 건 맞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실제 현금, 지금의 돈의 가치, 그리고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소매용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할 확률이 높겠죠. 미국은 USDC,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서클사의 USDC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이 기득권의 그림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IBM 컨설팅의 수석 파트너 샤이엠 나가라자는 인터뷰를 통해 CBDC가 돈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빙고. 다만 CBDC 발행 업체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빙고. 그는 수많은 CBDC 파일럿 프로젝트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향후 CBDC를 이용한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빙고. 금호국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CBDC가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사용될 것. 이것 또한 정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매용, 소매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CBDC가 출시가 되면 CBDC로 급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CBDC인 이 흐리비냐로 급여를 받을 계획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관련 세계 최고의 관할 구역으로 성장할 것, 그리고 스텔라와 협력해 CBDC를 발행할 계획이다. CBDC의 첫 이용자가 되길 원한다. 여기서 리플과 스텔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을 통해서 확장해 나간다. CBDC는 사실 핵심은 리플이죠.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리플이 XRP가 유일합니다. 스텔라는 소매용 CBDC, 그리고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제3세계화.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CBDC의 첫 이용자가 되길 원한다. 이 흐리비냐, 우크라이나 CBDC가 CBDC로 급여를 받을 계획이란 부분을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모든 리더와 정치권의 리더와 세계의 기득권이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공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DDP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먼저 출발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은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 미국의 CBDC 출시를 지지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DDP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미국 또한 CBDC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드나우, 그리고 ISO 20022, 그리고 리플. 모든 부분은 이미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현재 글로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밑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세상에 대한 CBDC는 그 중심에 바로 XRP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제네시스 파산 준비 중. 빠르면 이번 주 신청한다. 자, 그래서 재민이 채권자들은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지분과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상한 유예에 동의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9조 정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현재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건지 또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을 거쳐서 다시 상승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밑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DCG 뒤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FTX를 통해서 시장을 흔들어내고 얘가 FTX에서 사라져도 즉 코인베이스, 대체 불가능한 코인베이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DCG, 이 이면에 누가 있는지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마스터카드 뒤엔 누가 있다? 다시 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HSBC, 기타 등등의 기득권이 있고요. 이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기득권과 일치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 기득권과 일치합니다. 이 부분은 즉 글로벌 금융 모든 은행권과 일치합니다. 현재 국제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ADB,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세계 월드뱅크, 즉 IBRD. 요거의 전신이죠. 전신이 IBRD, 현재 월드뱅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관장하는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흔들 때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래는 이들이 정해놓고 가고 있으니까. 자,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59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쭉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XRP 483원 상승이 좀 나오고요. 얘 또한 현재 박스권 고흐름을 거쳐 나가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얘는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실제 소송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합의가 가장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상승이 나온다. 그 또한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좋겠죠. 다만 합의가 딜레이 되거나 또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명확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때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뻗어나가야 되겠죠. 다만 큰 그림에서는 저는 정해져 있다.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와 그리고 기반과 근거가 되는 디지털과 혈관과 펀더멘탈을 끊임없이 언급드려 왔죠.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XRP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연장선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또한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물량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다. 현재 1조 달러가 안 되겠죠. 가격이 조금 빠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1100조, 1200조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반도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 반밖에 안 되는 또는 애플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300배를 넘어서 이제 다음 문명의 중심입니다. 아직 정부가 세금을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장의 상승을 띄워놔야 부동산도 가라앉고요. 채권도 가라앉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다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세금은 계속해서 때로 새로운 곡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첫 번째 곡간은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전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도 필연적으로 이 시장을 띄울 수밖에 없고 거대 문명의 흐름 또한 굳이 정부의 세금뿐만 아니라 거대 문명의 흐름 또한 4차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일로 올 수밖에 없죠. 모든 방향타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심장인 바로 XRP. 첫 번째 기준점이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즉 끝판왕이죠. 마지막 주인공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CBDC, NFT,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덱스, 그리고 자동화 마켓 메이커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음 메타의 중심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각 섹터별 1등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로놀리지라 그래서 개인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익명성 기술인 호라이젠과 G캐시, 저장성 코인은 파일코인,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부동산을 대표하는 디센트럴랜드, 기타 등등의 각 섹터 중국의 1등 코인, 인도의 1등 코인, 각각 그 문명의 중심에 그 기준점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